사장님, 대형견 욕조는 이 안쪽이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제 곁을 스쳐 지나간 이 거대한 건 대체 뭐죠? 그날 저는 새로운 알바생 태수 씨와 함께 습기 가득한 좁은 애견 목욕실에서 물에 젖은 대형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뒤로 뭔가 뜨겁고 단단한 육체가 빈틈없이 밀착되면서 들어왔어요. 60평생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중량감과 압도적인 수컷의 향기.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고 멈췄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저를 기만했던 무능력한 남편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묘하고 위험한 전율이었죠. 하지만 이 아찔한 밀착은 앞으로 다가올 상상도 못할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옥 같던 30년 결혼 생활의 사슬을 끊어버린 한 여자의 반란, 그리고 60의 나이에 깨달은 진짜 육체적 환희와 숨겨둔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파격적인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이 아슬아슬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힘이 나거든요. 자, 그럼 30년의 인내를 끝내고 진짜 여자의 삶을 선택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애견 미용샵 더 젠틀 독을 운영하고 있는 59살 명숙입니다. 오늘도 가위 소리와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 속에서 하루를 보냈네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원장님 소리를 듣지만 제 속은 수십 년째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와 같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물기 하나 없는 사막처럼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거든요. 제 남편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적 무능력과 끊임없는 외도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진득하게 다니지 못했어요. 집안 살림은커녕 아이들 교육비조차 제가 이 좁은 미용 테이블 앞에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휠 정도로 가위질을 해서 벌어온 돈으로 충당했죠. 하지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제가 번 돈을 마치 제 주머니 쌈짓돈인 양력이며 밖으로 돌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저녁은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면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폭언뿐이었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끊어. 뚝 끊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적은 제 가슴속에 찬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옷깃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밤늦게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 처음엔 울며불며 매달려 보기도 하고 불같이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화를 낼 기운조차 사라지더군요. 그냥 이게 내 팔자구나 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예순을 코앞에 둔 지금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고 손등은 미용 샴푸 독 때문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죠. 평생 남의 집 강아지들은 예쁘게 단장시켜주면서 정작 제 마음의 상처는 단 한 번도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지나갈게요. 가끔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의 활기찬 모습이 부러워질 때면 저는 더 깊숙이 미용실 안쪽으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제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한 이불 덮고 잤지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오히려 더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제 인생에 더 이상 설렘이나 온기 같은 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대로 늙어 죽는 것만이 남은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상상도 못했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그 비열하고 끔찍한 짓을 알게 된 날,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뒤집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날의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기분 나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애견샵 문을 닫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들어섰죠. 그런데 거실 풍경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늘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어둠 속에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평소라면 인사 한마디 없던 사람이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움찔거렸습니다. 여보, 이 밤중에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예요?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과 통장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제가 미용 가위질하며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알아가며 모은 우리 부부의 유일한 노후 자금. 우리가 늙어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유지하며 살려고 악착같이 모은 그 소중한 돈들이었습니다. 당신, 통장은 왜 꺼내놨어? 이거 설마.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비열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날렸어. 다 날렸다고. 그놈의 비트코인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하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단 말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날려? 뭘 얼마나 날렸다는 거야? 설마 우리가 모은 그 3억. 그게 다 없어졌다는 소리야? 남편은 소주를 병째 들이켜고는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다 날렸다 왜.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냐? 누구는 돈 날리고 싶어서 날린 줄 알아?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해? 그 당당한 태도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30년 외도를 해도 아이들 아빠니까 참았고 생활비 한 푼 안 가져다 줘도 내가 벌면 되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기나긴 인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인생이, 제 청춘이, 제 굽어버린 손가락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사람이니? 어떻게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손가락에 가위 도골라서 밤마다 얼음찜질하며 버틴 돈인데. 아, 시끄러워. 돈은 또 벌면 될 거 아냐? 나이 먹고 남사스럽게 왜 울고 난리야. 남편은 오히려 제 탓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닫힌 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한 번도 아내였던 적이 없었구나.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자신의 잘못을 다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예순을 앞둔 나이, 노후 자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이 지옥 같은 인간과 함께 죽어가는 것보다 혼자서 굶어 죽는 게 100배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 이혼 서류 대신 짧은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별거 해. 나중에 법원에서 보자. 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대충 챙겨 애견샵 더 젠틀 도구로 향했습니다. 가게 뒷방에 작은 야전 침대를 하나 놓고 그곳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죠. 텅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보는데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혼자서 대형견들을 목욕시키고 미용하는 건 예순의 체력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몸집이 산만한 리트리버 한 마리만 씻겨도 팔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돈은 없고 몸은 힘들고 외로움은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샵 유리문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좁은 입구가 꽉 찰 정도로 엄청난 덩치의 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서 알바 구하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의 넓은 어깨와 티셔츠 위로 터질 듯한 가슴 근육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남자의 등장이 제 인생을 어떤 폭풍 속으로 몰고 갈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과 별거를 선언하고 애견샵 뒷방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몸은 고되고 마음은 시렸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었어요. 요즘 부쩍 늘어난 대형견 손님들을 감당하는 게 예순을 바라보는 저에겐 지옥 같았거든요. 어제는 40kg가 넘는 골든 리트리버 녀석을 욕조에 넣으려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죠. 돈은 없고 몸은 망가져가고 결국 고민 끝에 가게 앞에 작게 써붙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힘 좋으신 분 환영.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이 좁고 털 날리는 애견 미용샵에 어떤 남자가 오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가게 입구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미용 테이블 밑에서 털을 쓸어 담다가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커다란 체격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던 햇살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예요. 저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낮고 굵직한 저음이 가게 안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얼른 바닥을 짚고 일어났죠. 그리고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키가 좋기 185cm는 되어 보였어요. 제 정수리가 그 남자의 가슴팍에도 겨우 닿을까 말까 한 높이였죠. 무엇보다 저를 압도한 건 그 사람의 피지컬이었습니다. 얇은 반팔 티셔츠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가슴 근육, 그리고 제 종아리보다도 굵어 보이는 팔뚝. 살면서 그렇게 거대한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 네네. 앉으세요. 아니, 저기 의자가 좀 작을 텐데.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간이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는데 그 육중한 무게감에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넨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 김태수, 나이 44세, 전직 헬스 트레이너, 44살이시네요. 헬스 트레이너를 하셨고, 네. 오랫동안 센터를 운영하다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좀 당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강아지도 아주 좋아합니다. 태수 씨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정중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팔뚝에 새겨진 선명한 핏줄과 티셔츠 위로 도드라진 단단한 근육 라인에 머물렀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라더니 정말 몸을 어떻게 관리하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고 위압적이었죠. 평생 봐온 남자라고는 비쩍 마르고 구부정한 남편뿐이었던 저에게 이 44살의 건장한 남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생명체 같았습니다. 44세면 저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렸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앞에 앉아 저를 빤히 바라보는데 묘하게 등줄기가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견 목욕이 주 업무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힘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사장님 보니까 팔목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제 무거운 건 다 제가 들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그가 제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며 말하는데 그 낮은 목소리에 담긴 묘한 다정함이 제 메마른 가슴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힘들다는 소리를 해도 돈 더 벌어오라는 소리만 듣고 살았던 저인데 처음 본 이 거구의 남자가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해 준 거예요. 저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태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한번 가게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꽉 끼는 바지 위로 드러난 단단한 허벅지와 넓은 등판이 제 시야를 가득 메웠죠. 남자가 나간 뒤에도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묘한 열기와 함께 진한 남자의 향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미쳤다 싶으면서도 제 손등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수 씨가 출근하기로 한 다음 날 아침 막상 그를 다시 마주하니 어제보다 훨씬 더 강렬한 위압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좁은 미용실 안에서 그와 몸을 부딪히며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태수 씨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에 나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십시 정각이 되자마자 가게 입구의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떨어뜨릴 뻔했죠.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더 타이트한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 태수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좁은 애견샵 입구가 그의 어깨 하나로 꽉 들어차서 마치 거대한 성벽이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185cm의 거구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티셔츠 근육결이 꿈틀거리는 게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60년 평생 남자라고는 체구도 작고 늘 술에 절어 살던 남편밖에 몰랐던 저에게 태수 씨의 존재감은 단순히 크다는 느낌을 넘어선 위압감 그 자체였어요. 아, 네. 태수 씨,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짐을 놓으려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좁은 통로에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진한 남자의 향취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흔한 인공 향수 냄새가 아니었어요. 건강한 남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섞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진하고 야성적인 수컷의 향기였죠. 그 향기가 훅 끼쳐 들어오는데 순간 제 뇌가 정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아니 이미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제 안의 여성성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의 팔뚝에 굵게 솟아오른 핏줄과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는 거대한 가슴팍이 제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미쳤나 봐, 명수가. 너 지금 예순이야. 자식 같은 남자한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속으로 수없이 자책했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못하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리는 고동 소리가 혹시라도 태수 씨에게 들릴까봐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강아지 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가 움직일 때마다 샵 안의 공기가 출렁거리는 게 느껴졌고 그가 내뱉는 낮은 저음의 목소리는 제 등줄기를 타고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사장님, 대형견 욕조는 이 안쪽이죠? 제가 먼저 준비해 두겠습니다. 태수 씨가 제 앞을 지나가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데 그의 단단한 어깨가 제 어깨와 살짝 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그 단단한 질감이 제 몸에 닿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쫙 돋으며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생전 처음 겪어보는 진짜 남자의 물리적인 힘과 무게였습니다. 그는 좁은 목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평소 제가 쓸 때는 널찍해 보이던 목욕실이 태수 씨가 들어가자마자 꽉 들어차서 숨이 막힐 듯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슬쩍 보니 발그레하게 상기된 게 꼭 수줍은 소녀 같아 보여 저 자신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을 만끽할 여유도 잠시 오전 예약 손님인 45kg짜리 대형견 알래스칸 말라미타 장군이가 샵으로 들어왔습니다. 장군이는 물을 극도로 무서워해서 목욕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는 녀석이었죠. 평소라면 저 혼자 쩔쩔매며 진땀을 뺐을 일이었지만 오늘은 태수 씨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친구는 힘이 아주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제가 뒤에서 꽉 붙잡을 테니까 사장님은 샴푸질을 해주세요. 태수 씨의 제안에 저는 알겠다고 답하며 좁은 목욕실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 짐승 같은 대형견과 그보다 더 압도적인 피지컬의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저. 좁고 밀폐된 목욕실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틀자마자 난동을 부리는 장군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태수 씨가 제 뒤쪽으로 바짝 다가온 그 순간 저는 제 숨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라뮤트 장군이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욕조에 물을 틀자마자 45kg의 거구로 사방팔방 날뛰기 시작했죠. 좁은 목욕실 바닥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저와 태수 씨의 옷도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힘에 부쳐 벌써 포기했겠지만 태수 씨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위험하니까 뒤로 조금만 물러나세요. 제가 잡겠습니다. 태수 씨가 장군이의 가슴팍을 팔로 감싸 안으며 제압하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닥 탓에 장군이가 몸부림을 치자 두 사람 다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심을 잃은 태수 씨가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뒤쪽으로 몸을 날리며 바짝 밀착해온 것이었죠. 순간 제 등 뒤로 뜨거운 증기보다 더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빈틈없이 와 닿았습니다. 185cm의 거구가 뒤에서 저를 완전히 감싸 안은 꼴이 된 거예요. 젖은 티셔츠 너머로 태수 씨의 빨래판 같은 복근과 터질 듯한 가슴 근육의 굴곡이 제 등 전체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60년 평생 이런 질감의 몸은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왜소하고 흐물거리는 몸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뒤에서 저를 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중량감이었죠. 저도 모르게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도망갈 곳도 없는데 제 엉덩이 근처로 느껴지는 태수 씨의 묵직하고 거대한 존재감은 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젖은 옷감이 달라붙어 피부의 온기까지 그대로 전달되는데 태수 씨가 장군이를 붙잡느라 힘을 줄 때마다
제 몸을 압박해오는 그 단단한 육체의 힘이 너무나 위협적이면서도 묘하게 저를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수 씨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와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그는 제 걱정뿐이었지만 정작 저는 그의 품 안에서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 밀착된 그 거대한 육체의 선들 하나하나가 마치 제 몸에 각인되는 기분이었어요. 60세가 다 된 제가 아들뻘인 이 남자의 거친 근육통을 느끼며 몸을 떨고 있다니. 수치심보다 앞선 건 제 생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수컷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열망이었습니다.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 장군이의 으르렁거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태수 씨의 규칙적인 고동 소리. 좁은 목욕실 안은 이미 우리 두 사람의 체온으로 후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팔을 뻗어 장군이를 붙들 때마다 제 옆구리를 스치는 그 굵은 팔뚝의 위용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목욕을 끝내고 목욕실을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태수 씨의 젖은 티셔츠 위로 비치는 선명한 근육 라인과 그 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묘하고 거대한 기운은 가게 밖으로 나간 뒤에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일까? 저렇게 완벽하고 압도적인 남자가 왜 44살이나 되도록 혼자 이런 곳을 전전하고 있는 걸까? 가게 구석에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수건을 정리하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속엔 아까의 열기보다 더 깊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 알고 싶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묘한 의문이 저를 잠 못 들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 뜨겁고 아찔했던 목욕실에서의 소동이 지나간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가위질하고 강아지들을 달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가게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태수 씨에게로 향했죠. 태수 씨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어찌나 꼼꼼한지 제가 시키지도 않은 가게 구석구석의 먼지를 닦아내고 대형견들의 배변판을 치우는 험한 일도 군말 없이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제 머릿속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잘생기고 몸도 완벽하고 성격까지 다정한 남자가 왜 44살이 되도록 혼자일까? 태수 씨 정도의 외모와 피지컬이라면 어딜 가든 여자들이 줄을 섰을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전직 헬스 트레이너라니 운동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력서에는 횡하니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고 가끔 가게로 걸려 오는 전화조차 가족이나 친구처럼 보이지 않는 사무적인 연락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태수 씨는 여자 손님들이 들어와 어머, 새로 오신 선생님이세요? 너무 멋지시다. 라며 칭찬을 건네거나 은근히 번호를 물어봐도 그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할 뿐 단 한 번도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묘하게 몸을 사리며 뒤로 물러나는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여자라는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여자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커다란 결함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애견샵 뒷방 야전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낮에 목욕실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체온과 제 등을 압박하던 거대한 부피감이 자꾸만 떠올라 이불을 차게 되더군요. 사기를 당해서 헬스장을 접었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건장한 남자가 왜 굳이 털 날리고 험한 애견 미용실 알바를 선택했을까?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큰 병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성격이 사실은 아주 포악한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태수 씨는 누구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강아지의 귀에 대고 괜찮아. 형이 있잖아. 금방 끝낼게. 라며 속삭이는 그 낮은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제 마음까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남자가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런 좁은 샵을 전전하고 있다니 이건 분명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수 씨가 땀을 닦으려 티셔츠를 살짝 들어 올릴 때 언뜻 보이는 그 조각 같은 복근을 보며 침을 삼키다가도 이내 아니야 명수가. 정신 차려. 분명 뭔가 말 못할 어두운 과거가 있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죠.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는 너무나 무결해 보였고 그 무결함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빈틈이 무엇인지 저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득 안고 출근한 저를 태수 씨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잠을 좀 못 주무셨나 봐요. 눈이 좀 부으셨네요. 그의 다정한 걱정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마음을 들킨 건 아닐까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런데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찰나 제 의문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한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저는 태수 씨의 또 다른 모습, 평생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인한 남자의 위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 털이 유난히 엉킨 대형견 손님이 마지막에 오는 바람에 정리를 다 하고 나니 이미 밤 11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신도시라고는 해도 우리 샵이 있는 골목은 밤이 되면 가로등이 드문드문해 꽤 어둑어둑합니다. 태수 씨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곁을 지키며 마지막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죠. 사장님, 밤길이 위험한데 제가 큰 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태수 씨의 배려에 저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든든한 마음이 컸습니다. 샵 문을 잠그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저 앞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취객 3명이 비틀거리며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딱 봐도 술 기운이 잔뜩 오른 눈빛이 풀린 남자들이었죠. 어이 아줌마, 여기 애견샵 원장이지?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우리 술값 좀 보태주지 그래. 그중 한 명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 남편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저를 밀치고 먼저 도망가거나 오히려 저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라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 남편은 저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제가 평생 떠받들고 지켜줘야 하는 짐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거대한 산 하나가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뒤에 서 있던 태수 씨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저를 본인의 등 뒤로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태수 씨의 넓은 등판이 제 시야를 가득 메우는 순간 묘하게도 공포가 싹 사라지더군요. 그의 185cm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용이 골목의 공기를 단번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어르신들,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조용히 가시죠. 태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취객들이 기가 죽어 주춤하더니 괜히 객기를 부리며
태수 씨의 가슴팍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팔을 가볍게 들어 한 남자의 어깨를 짚자 그 남자는 마치 거대한 바위에 눌린 것처럼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십시오. 이 여자분 놀라게 하지 마시고. 태수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그의 티셔츠 위로 꿈틀거리는 등 근육과 어깨의 선이 달빛을 받아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피지컬 앞에 취객들은 알았어. 가면 되잖아. 라며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태수 씨가 뒤를 돌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는데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넘겨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장이자 보호자라는 명목하에 저를 기만하고 착취하던 남편에게서는 단 1초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남자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강렬한 쾌감이 제 전신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태수 씨의 그 듬직한 뒷모습, 저를 위해 기꺼이 벽이 되어주던 그 거대한 체구, 6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가슴은 18 소녀처럼 방망이질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태수 씨, 오늘 너무 고마운데 근처에서 술이나 한잔 할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혼자 있기가 좀 그렇네요. 제 제안에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선술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그리고 그날 밤 빗줄기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술자리에서 저는 태수 씨의 입을 통해 그가 왜 44살이 되도록 수총각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더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비밀을 듣게 됩니다. 밖에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선술집 구석 희미한 조명 아래 마주 앉은 태수 씨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죠. 소주잔을 만지는 그의 커다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취객들을 쫓아낼 때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제 앞에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 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태수 씨,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제 말에 태수 씨는 대답 대신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빈 병이 늘어갈수록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의 실체가 오늘 밤 드러날 거라는 걸요. 사장님, 아니 미숙 씨. 태수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제가 왜 44살이 되도록 혼자인지, 왜 이런 험한 일을 전전하며 숨어 사는지 궁금하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생사를 떼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릅니다. 몸이요. 제 특정 신체 부위가 남들보다 너무 무식하게 큽니다. 그냥 좀 큰 수준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들 기겁할 정도로요. 순간 목욕실에서 느꼈던 그 묵직하고 거대한 존재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절했습니다. 20대 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었죠. 그런데 첫날 밤에 제 몸을 본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저보고 사람이 아니라 괴물 같다고 징그럽다면서요. 그 눈빛,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그 눈빛이 아직도 심장에 박혀 있습니다. 태수 씨의 큰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거구의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몇 번 더 용기를 내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다들 처음엔 제 겉모습에 반해 다가왔다가도 결국 제 비정상적인 크기를 마주하면 하나같이 저를 괴물 취급하며 떠나갔죠. 어떤 여자는 저를 변태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여자를 마주하는 것조차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44년 평생 저는 제대로 된 잠자리 한번 가져보지 못한 수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육체가 하늘이 내린 축복이 아니라 평생을 가둬온 저주받은 감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완벽한 피지컬 뒤에 이런 지독한 고독과 수치심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들이 부러워할 그 압도적인 남성성이 정작 본인에게는 평생의 낙인이자 아픔이었던 겁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고 선술집 안의 공기는 그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커다란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태수 씨, 저를 봐요. 고개를 든 태수 씨의 눈동자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남자가 가진 그 거대함은 괴물의 낙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순수한 열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가장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의 눈물 섞인 고백이 끝나자 선술집 테이블 위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죠. 185cm의 거구, 남들이 부러워할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이 남자가 사실은 괴물이라는 낙인 아래 44년을 숨죽여 살았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커다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보다 2배는 큰 그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동시에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 씨, 저 좀 봐요. 고개 좀 들어봐요. 제 부름에 태수 씨가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당신도 내가 징그럽지 않으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말한 그 신체적인 특징,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괴물 같은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건 하늘이 태수 씨에게만 특별하게 내려준 축복이에요. 제 말에 태수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축복이라니요. 다들 무서워하고 도망치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건 그 여자들이 태수 씨의 진심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진짜 남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뱉은 말에 왜 태수 씨 자신을 가둬요? 나를 봐요. 나는 지금 태수 씨가 괴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평생을 외롭게 버텨온 너무나 귀하고 당당한 남자로 보여요. 제 진심 어린 위로에 태수 씨의 눈에서 다시 한번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거대함을 긍정해 준 사람을 만난 그 안도감이었을까요? 우리는 술집을 나와 빗속을 뚫고 다시 더 젠틀 독샵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샵 안 셔터를 내리고 조명을 낮추자 좁은 공간은 금세 우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가슴 근육은 아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몸을 감싸 안는 그의 거대한 팔뚝은 세상 그 어떤 울타리보다 든든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괜찮겠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그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며 망설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댔습니다. 60년을 살며 무미건조하게 버텨온 제 인생에 처음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튀는 순간이었죠. 폐쇄된 샵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희박해졌습니다. 태수 씨의 커다란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쥐자 15살의 나이 차이도 주변의 시선도 지난 30년의 고통도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몸에 닿아오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만이 현실처럼 느껴졌죠. 우리는 서로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태수 씨의 실체는 그가 왜 그토록 고통받았는지 단번에 이해가 갈 만큼 경이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식하리만큼 당당한 거대함이야말로 제 메마른 삶을 단번에 적셔줄 구원의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태수 씨의 뜨거운 체온이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좁은 간이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뜨겁게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이상의 신세계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어두운 샵 안,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마주한 태수 씨의 몸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남자라고는 그저 작고 볼품없던 남편, 술과 담배에 찌들어 생기라곤 없던 그 몸만 알고 살았던 저에게 태수 씨의 육체는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거인의 그것처럼 제 시야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태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죠. 미숙 씨,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저를 괴물이라며 밀쳐내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그 거대하고 단단한 가슴팍에 제 얼굴을 묻었습니다. 전해지는 심장 박동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제 온몸을 흔들더군요. 태수 씨, 나를 믿어요. 이건 괴물의 몸이 아니라 나를 살리러 온 구원자의 몸이에요. 마침내 태수 씨의 그 압도적인 힘이 저를 덮쳐왔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은 진정한 사랑도 제대로 된 잠자리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남편과의 관계는 그저 의무였고 때로는 굴욕이었으며 늘 공허함만 남기는 마른 가뭄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태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중이 저를 누를 때 느껴지는 묵직한 중량감은 저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의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강렬한 낙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무식하리만큼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그 힘 속에 숨겨진 조심스럽고 다정한 배려에 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태수 씨.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설고 뜨거운 소리였습니다. 태수 씨가 가진 그 특별한 거대함이 제 안을 빈틈없이 채워올 때 저는 마치 온몸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강렬한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30년간 남편의 무관심과 기만 속에 썩어가던 제 영혼이 그의 뜨거운 생명력을 수혈받아 다시 붉게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굵은 팔뚝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쥐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제 몸 깊숙한 곳까지 휘저어 놓을 때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숨이 가빠져 왔지만 저는 이 뜨거운 고통과 환희의 소용돌이에서
영영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44년 동안 자신을 가둬온 태수 씨의 그 억눌린 욕망이 제 안에서 폭발하듯 쏟아져 나올 때 저는 비로소 이게 진짜 여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눈물 나게 실감했습니다. 좁은 간이 침대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의 거친 숨소리와 제 뜨거운 흐느낌이 샵 안을 가득 메웠죠.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저를 정복했고 저는 그의 가장 충실한 백성이 되어 그 거대한 힘에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60세의 육체가 20대의 생명력을 되찾은 듯 꿈틀거렸고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뜨거운 꽃이 이 폐쇄된 애견 샵 안에서 비로소 만개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태수 씨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제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태수 씨는 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바라봐 주었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환희가 가시기도 전 우리의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어두운 그림자가 샵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비열한 존재, 전 남편이 우리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눈치채고 비열한 계획을 꾸미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태수 씨와의 그 뜨거웠던 밤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엔 전에는 없던 생기가 돌았고 거칠었던 손등조차 묘하게 부드러워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불안함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별거 중이라고는 해도 아직 법적으로는 남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님 한 명 없는 한산한 시간에 태수 씨는 대형견 사료 포대를 옮기고 있었고 저는 미용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하고도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정명숙. 너 여기서 아주 신수가 훤해졌다? 남편은 노숙자 꼴로 사는데 너는 여기서 젊은 놈이랑 재미 보니까 좋아?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을 씻지도 않았는지 쾌쾌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좁은 샵 안으로 확 끼쳐 들어왔죠. 남편은 샵 안을 휘 둘러보더니 사료 포대를 들고 서 있는 태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 새끼구나. 내가 그 소문 속의 헬스쟁이 알바냐? 야, 너 우리 마누라 돈 보고 붙었지? 이 아줌마가 너한테 얼마씩 주디?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천박한 말들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어금니를 깨물며 참고 있었지만 남편은 더 기세등등하게 샵 안쪽으로 구두를 신은 채 들이닥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미용 테이블 위에 놓인 고가의 미용 가위 세트를 짚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챙그랑하며 가위들이 바닥을 뒹굴었죠. 나갈 땐 나가더라도 내 몫은 챙겨야지. 너 이 샵 차릴 때 내 퇴직금 조금 들어간 거 알지? 그거 당장 내놔. 아니면 너희 둘이 여기서 무슨 짓거리 했는지 동네방네 사진 찍어서 다 퍼뜨릴 거니까.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태수 씨의 얼굴을 찌그려 들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야, 이 변태 새끼야. 너 몸뚱아리 보니까 보통 내기 아니겠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좋더냐? 60 다 된 할망구랑 노니까 돈이 막 굴러들어와.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샵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비트코인을 날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마지막 자존심까지 발로 짓밟으려 하고 있었죠. 그는 제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 대기용 울타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내놔. 당장 현금으로 5천만 원만 주면 깨끗이 이혼해주고 사라질 테니까.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이 추악한 인간 때문에 태수 씨가 상처를 입고 떠날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광기에 서린 눈으로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2년이 남자가 생기니까 이제 남편도 안 보여? 남편의 거친 손이 제 목덜미에 닿으려는 찰나 제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욕설이 멈췄죠. 제 옆을 지키던 거대한 그림자, 태수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팔목을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눈빛은 평소의 그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한 야수처럼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더러운 손이 제 목덜미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더니 제 시야 위로 거대한 벽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태수 씨였습니다. 평소 강아지들을 만질 때 그렇게나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던 그 커다란 손이 지금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남편의 손목을 낚아채 공중에 고정시켜버렸습니다. 흑, 이거나. 이 새끼가 미쳤나? 아. 남편이 비명을 질렀지만 태수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 씨의 티셔츠 너머로 등 근육이 야수처럼 꿈틀거리더니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85cm의 거구인 태수 씨가 성인 남자인 제 남편을 마치 가벼운 인형이라도 들듯이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린 겁니다. 남편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좁은 애견샵 안이 태수 씨의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로 가득 찼죠. 저는 그 모습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수 씨의 팔뚝에 굵게 솟아오른 핏줄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눈빛은 평소 제가 알던 다정한 태수 씨가 아니라 제 소중한 것을 침범당한 거대한 포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들, 한마디만 더 해봐. 태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샵 전체를 울릴 정도로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죠. 태수 씨는 남편을 그대로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샵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지난 30년 동안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어떤 지옥을 견뎠는지 내가 감히 짐작이나 해? 내 비열한 욕심 때문에 날린 그 돈보다 이 여자의 멍든 가슴이 100배는 더 아파. 태수 씨의 얼굴이 남편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압도적인 체구 차이 때문에 남편은 마치 거인 앞에 선 생쥐꼴이었죠. 태수 씨는 남편의 귀에 대고 저승사자의 전원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시는 죽을 때까지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알짱거리거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때는 법보다 내가 먼저 내 인생이 끝나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알겠나?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가 손을 놓자 남편은 바닥에 보기 좋게 나동그러졌습니다.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오줌에 젖은 강아지 마냥 꼴사납게 기어서 가게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두고 봐. 경찰에 신고할 거야. 폭행으로 넣을 거라고.
멀리서 들려오는 남편의 비겁한 외침에도 태수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뒤를 돌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살벌하던 눈빛이 저와 마주치는 순간 다시 예전의 그 슬프고도 다정한 눈빛으로 돌아오더군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거칠게 굴어서 놀라셨죠? 태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제 편 하나 없이 홀로 싸워야 했던 긴 세월 끝에 나를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어줄 수 있는 거대한 수호자를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남편의 습격은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태수 씨의 넓은 가슴에 기대어 제 인생의 마지막 사슬을 끊어낼 결심을 굳혔습니다. 추잡한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그 끝을 향해 저는 당당히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남편을 쫓아낸 뒤 샵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는 아까 남편이 던져버린 미용 가위들이 처량하게 흩어져 있었죠. 태수 씨는 말없이 그 가위들을 하나하나 주워 정돈했습니다. 그 거대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건을 닦는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은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전 남편을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냈습니다. 태수 씨에게 얻어맞은 게 분했는지 입술이 터진 채 나타난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비열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붙였죠. 너 미쳤구나? 그 젊은 놈 믿고 아주 기세등등해졌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경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너 아주 망하게 해줄 거야. 그는 여전히 제가 알던 그 찌질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랑이라 믿고 선택했던 남자의 본 모습이 고작 이런 것이었다니. 허무함보다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황하며 빌 줄 알았는지 더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렸죠. 그놈이랑 붙어먹은 거 내가 사진만 안 찍었지 증거 다 있어. 너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죠.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제가 지장을 찍은 이혼 서류와 남편이 그동안 몰래 노후 자금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그가 외도하며 썼던 카드 명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협박은 그만해. 여기 당신이 비트코인으로 날린 돈 내역이랑 지난번 외도 증거들 다 들어 있어. 이거 가지고 법원 가면 당신은 한 푼도 못 건져. 아니,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남편의 눈동자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독해졌네? 야, 그래도 우리가 산 세월이 있는데. 세월? 당신이랑 보낸 30년은 세월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내 손가락이 가위독에 짓물러 갈 때 당신은 다른 여자랑 술 마시고 내가 노후 걱정할 때 당신은 우리 미래를 도박에 던졌지. 이제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사슬을 끊어낼 거야.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혼 서류를 그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조용히 도장 찍어. 그럼 당신이 날린 돈 더 이상 묻지 않을게. 하지만 끝까지 추하게 굴면 나도 태수 씨가 아까 했던 말 진담으로 들리게 해줄 테니까. 태수 씨의 이름을 언급하자 남편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인 공포였겠죠. 압도적인 힘 앞에 무력했던 기억이 그를 굴복시킨 겁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가 서명을 마친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제 어깨를 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제 청춘과 눈물, 그리고 고통이 서린 그 긴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저는 커피숍을 나오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59살, 비로소 저는 온전한 정명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니 태수 씨가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아차린 듯 그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숙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옥 같은 인연은 청산되었고, 이제 제 앞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15살의 나이 차이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남아있겠지만, 태수 씨의 그 든든한 온기가 있는 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마자 애견샵 사장이 젊은 알바랑 눈이 맞아서 남편을 버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신도시 바닥에 소문은 발도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애견샵 원장이 젊은 놈한테 홀려서 조강지처, 아니 조강지부를 내쫓았다더라. 그 알바생 몸집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역시 나이 먹어도 밝히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같은 천박한 수군거림이 샵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단골이었던 몇몇 아줌마들은 대놓고 눈살을 찌푸리며 가게를 끊기도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태수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비아냥 섞인 미소를 짓기도 했죠. 15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리고 예순을 바라보는 사장과 44살 알바생의 조합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미숙 씨,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남의 시선 때문에 우리 행복을 포기하기엔 우리가 돌아온 길이 너무 멀고 아프지 않았나요? 태수 씨는 샵의 이름을 더 젠틀 독에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게의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대형견들이 배변 실수를 하면 먼저 달려가 치웠고 털 날리는 작업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했죠.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수총각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장 아름답게 쓸 줄 아는 든든한 동반자였죠. 저 또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구석에 숨던 예전의 명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가 선물해준 새 인생을 당당하게 누리기로 했습니다. 샵 문을 활짝 열어두고 태수 씨와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강아지들을 돌봤습니다. 때로는 좁은 미용실 안에서 물건을 건네주다 손끝이 스치기도 하고 대형견을 씻기다 태수 씨의 젖은 근육질 몸이 제 등에 밀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타오르는 생명력과 태수 씨가 보내주는 뜨거운 눈빛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우리는 샵의 셔터를 내리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낙인이라 부르는 우리의 관계는 우리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저를 안을 때마다 제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저는 그의 거대한 힘과 존재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정한 여자의 환희를 만끽했습니다. 태수 씨,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당당하니까. 우리는 더 젠틀 독을 함께 운영하며 단순한 사장과 알바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이자 뜨거운 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대형견을 꽉 붙잡아주면 제가 섬세하게 가위질을 하는 그 시간들이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예쁘게 다듬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진실한 눈빛에서 가짜가 아님을 느낀 거겠죠. 이제 우리는 이 신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듬직한 애견샷 커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기적 같은 사랑을 통해 저는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59. 남들은 이제 인생 정리할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요즘 제 생의 가장 화려한 봄날을 살고 있습니다. 더 젠틀 독의 아침은 늘 태수 씨가 내려놓은 따뜻한 커피 향기와 함께 시작돼요. 그 거대한 몸으로 앙증맞은 커피잔을 들고 제게 건네는 태수 씨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간지러워 웃음이 나곤 합니다. 저는 태수 씨와 함께하며 아주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랑의 늦은 나이란 없으며 진정한 배려는 마음의 크기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30년 동안 저를 갉아먹던 그 지옥 같은 인연은 저를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태수 씨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뜨거운 진심은 저라는 껍데기 속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거대함이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엔 호기심이었으며 이제는 제 영혼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 역시 평생 자신을 가뒀던 괴물이라는 낙인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힘과 마음을 제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좁은 샵 안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강아지들을 돌보며 남들의 시선이 아닌 오직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우리만의 정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곤 해요. 주름진 눈가엔 생기가 돌고 무기력하던 입가엔 늘 미소가 걸려 있거든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을 때 느껴지는 그 단단한 힘은 제가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세월도 능히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도적인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가장 완벽하게 보듬는 하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이 기적 같은 사랑은 저에게 말해줍니다. 명수가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이죠. 태수 씨와 함께 장식하는 이 두 번째 청춘은 20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파격적이고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만 한다면 혹은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다면 부디 저를 보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선택할 때 찾아오는 거니까요.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60의 나이에 찾아온 이 뜨겁고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거나 명숙과 태수의 앞날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를 극복한 멋진 사랑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명숙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말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자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뛰고 짜릿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